백만장자는 약혼자를 재단에 버렸지만 몇 년 후 그녀가 내 쌍둥이를 키우는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요구하려 하지만 그녀의 예상치 못한 반응에 깜짝 놀란다. 스토리를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에 1번 댓글을 달아 시청 중인 위치를 알려주세요. 여러분, 이야기를 즐겨보세요. 안나는 신부의 방에서 베일을 손질하고 있었고 그녀의 가장 친한 친구인 에밀리는 그녀를 위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행사는 이미 시작됐어야 했다. 그 사람은 당신을 사랑해요, 애나.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완벽해지기를 바라기 때문에 늦었을 뿐이에요. 에밀리는 말했다. 하지만 그녀조차도 완전히 확신하는 것 같지는 않았다. 하지만 안나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늦는 성격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다시 시계를 바라보며 가슴이 답답해지는 것을 느꼈다. 매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침내 신부님이 방에 들어왔습니다. 그의 엄숙한 표정은 안나의 최악의 두려움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애나 양. 제임스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말은 안내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녀는 다리가 약해지는 것을 느꼈지만 테이블을 붙잡고 있었습니다. 눈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화장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실수였나 봐요.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안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교회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그녀가 통로로 달려가는 동안 손님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그녀를 따라다녔습니다. 수치심도 컸지만 고통은 더 컸다. 그녀가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멈춰 서서 필사적으로 제임스를 찾았지만 그는 거기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참으며 하늘을 우러러 보았으나 그녀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굴욕과 고통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에는 폭풍처럼 질문이 넘쳐났습니다. 왜요? 그녀는 무엇을 잘못했는가? 그러다가 그녀는 2주 전에 나눈 대화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그가 그녀의 손을 잡았을 때 그의 얼굴에 떠오른 먼 표정을 생생하게 기억했다. 정말 이걸 원하시나요? 그는 갑자기 침묵을 깨며 물었다. 물론이죠. 안나가 혼란스러워하며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요. 그렇죠? 제임스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애나가 당시에는 경고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연약한 미소였습니다. 현재 안나는 연석에 앉아 하얀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조용히 눈물이 흘러내렸다. 굴욕과 고통은 견딜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사라지고 싶었습니다. 길 건너편에 있는 차에 숨어있던 제임스가 그녀를 지켜보았습니다. 그는 휴대폰을 손에 쥐고 마음속으로 어머니의 말씀을 되새겼습니다. 이 결혼은 내게 필요한 게 아니야, 제임스. 네 미래에 대해 생각해봐. 이 결혼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거야. 그는 죄책감에 시달려 시선을 내리깔았다. 그는 자신이 한 일이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안나를 마주할 용기도 없었고 모든 사람이 그에게 걸었던 기대도 없었습니다. 안나는 눈물을 닦고 심호흡을 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녀는 떠날 것이다. 그녀는 누구도 자신을 피해자로 보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 사이 제임스는 차 안에 남아 멀리서 그녀를 바라보며 그 순간이 자신이 결코 되돌릴 수 없는 일의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비참한 결혼식 다음 날 안나는 도시를 떠났습니다. 작별 인사도 설명도 대립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으로 향하는 버스에 탔습니다. 1마일을 이동할 때마다 전날의 기억이 그녀를 더욱 짓눌렀지만 그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머무르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처음 몇 달은 힘들었습니다. 안나는 낯선 마을의 작은 방을 빌려 카페에서 일을 시작하며 하루하루 자신의 삶을 재건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실패감과 함께 고통도 계속됐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듯 보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그녀의 삶을 영원히 바꿔놓았습니다. 2달 후 안나는 몇 주 동안 입덧, 극도의 피로,
뭔가가 달라졌다는 느낌 등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스트레스와 자신이 겪은 모든 일의 무게 때문이라고 비난했고, 의심이 드는 순간 약국 시험을 샀습니다. 그날 밤 안나는 아파트의 작은 욕실에서 확인서를 바라보았습니다. 테스트 결과는 양성이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뛰었다. 그녀는 두려움과 기쁨이 뒤섞인 감정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일부는 지원도, 근처에 가족도 없이 혼자 아이를 키운다는 생각에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예상치 못한 목적의식도 생겼습니다. 이 아기는 그녀에게 두 번째 기회이자 계속 나아갈 이유였습니다. 그 후의 날은 모두 조정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안나는 진료 예약을 잡았고 현실이 시작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의사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초음파 모니터를 바라보며 축하합니다, 안나. 4시입니다. 라고 말하는 순간에는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혼란스러워 눈을 깜박였다. 내게? 내 쌍둥이. 의사가 침착하게 대답했다. 안나는 세상이 회전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었고, 그녀가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일이었습니다.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그녀는 자신이 큰 소리로 말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물었다. 의사는 그저 웃었다. 어머니들은 항상 길을 찾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임신 소식을 접한 안나는 모든 것을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작은 방은 더 이상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카페에서 벌어들인 돈을 모두 모아 마을 외곽에 있는 소박한 작은 집을 빌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작았지만 그녀와 미래의 아이들에게는 충분했습니다. 그러던 중 주변 사람들도 그녀의 강인함을 알아채기 시작했다. 애나는 4명의 아기를 임신했음에도 불구하고 최선을 다해 일했습니다. 그녀는 진료 약속, 일, 집 준비 사이에서 시간의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각각의 작은 성취는 그녀의 새로운 여정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힘든 날도 있었고 그 모든 것의 무게를 느끼며 혼자 울던 밤도 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 있었고 반복되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제임스가 알았다면 관심을 가질까요? 그녀는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밀어내고 해야 할 일에만 집중했습니다. 충격적이었지만 내 쌍둥이 소식은 안내게 새로운 힘을 주었다. 그녀는 자신이 겪은 일에서 살아남는다면 어떤 일에도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아이들이 그녀의 우선순위가 될 것이며 제임스조차도 그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몇 달은 안나가 예상했던 것보다 빨리 지나갔습니다. 병원을 방문하고 집을 정리하는 사이에 그녀는 모든 일을 처리할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그날이 왔습니다. 출산 과정은 복잡했지만 4명의 아기 모두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안나는 두 사람을 팔에 안고 있을 때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순수한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의심이 사라졌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그들을 위해 무엇이든지 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의 여정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그녀가 처한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5년이 지나고 안나는 4쌍둥이를 키우는 미혼모로서의 삶에 적응했습니다. 한때 조용했던 집은 이제 웃음과 혼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는 장난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소년들은 각각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루카스는 호기심이 많은 사람이었고 항상 질문을 했습니다. 노아는 수줍음이 많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다정했습니다. 리암은 농담꾼이었고 항상 모두를 웃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올리버는 항상 장난스러운 형제들을 조직하는 작은 리더였습니다. 일상은 지쳤지만 안나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여러 직업을 병행하면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쉬지 않고 일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그녀는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아들들의 미소는 그녀가 왜 계속 나아가는지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결코 예측할 수 없습니다. 어느 평범한 오후, 안나는 소년들을 데리고 공원에 놀러 갔을 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심장이 뛰었다. 제임스가 거기에 있었어요. 벤치에 앉아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던 그는 안나와 눈이 마주치자 표정이 달라졌다. 그는 근처에서 놀고 있는 4명의 소년을 힐끗 보았고 그 유사점은 의심의 여지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안나가 두려워했던 재회가 막 일어났습니다. 안나는 제임스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그녀의 아이들은 놀이터에서 천진난만하게 놀고 있었습니다. 그는 불과 몇 미터 거리에 있었지만 그녀에게는 그것이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제임스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재빨리 잔디밭을 가로질러 웃으며 미끄럼틀을 향해 달려가는 소년들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그와 닮은 점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안나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임스가 그녀에게 접근하기 전에 그녀는 떠나야 했습니다. 가방을 챙겨 들고 초조함을 숨기려 애쓰며 남자아이들을 불렀다. 루카스, 노아, 리암, 올리버, 가자.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야. 그녀가 평소보다 약간 더 큰 목소리로 말했다. 물론 소년들은 놀 시간을 더 달라고 항의했지만 안나의 확고한 말투는 그들을 설득하기에 충분했다. 안나가 서두르라고 재촉하자 그들은 공원 곳곳에 흩어져 있는 장난감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한 걸음 더 나아가기도 전에 뒤에서 확고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안나. 그녀는 얼었다. 익숙하면서도 불확실한 그 소리가 그녀를 뒤흔들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돌려 제임스의 강렬한 시선을 마주했다. 그는 눈에 띄게 혼란스러워 보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놀라움과 불신이 뒤섞인 뭔가가 있었습니다. 제임스. 그녀는 무관심하게 말하려고 노력했지만 비참하게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당신 아이들인가요? 그는 여전히 장난감에 열중하고 있는 소년들을 가리켰습니다. 안나는 얼굴이 뜨거워지면서 머뭇거렸다. 그녀는 이 대화를 영원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 제 아이들이에요. 그녀는 목소리를 안정시키려고 노력하며 대답했습니다. 제임스는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의 눈은 그녀와 아이들 사이를 오갔다. 그는 정보를 천천히 처리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몇 살입니까? 그가 물었다. 대답은 이미 뻔했지만 안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입술을 깨물었다. 5. 제임스의 표정이 달라졌다. 마치 배를 한 대 맞은 것 같았다. 그는 무슨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다가 다시 다물고 상황을 흡수하려고 애썼다. 그거 내 거야. 질문은 속삭임처럼 나왔다. 안나는 자신 아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수년 동안 이 순간을 위해 정신적으로 준비를 해왔지만 이제 그 순간이 왔으니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녀는 솔직해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 제임스. 그건 내 거야. 이어진 침묵은 거의 참을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제임스는 손으로 머리를 쓰다듬었는데 안나는 긴장한 몸짓을 잘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호기심으로 그녀를 지켜보고 있는 소년들을 돌아보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감지했습니다. 왜 나한테 말하지 않았어? 그가 물었다. 그의 어조는 이제 분노와 상처가 뒤섞여 더욱 무거워졌다. 당신은 나를 떠났어요, 제임스. 안나가 자신을 보호하려고 팔짱을 끼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설명도 없이 떠났습니다. 저는 혼자였고, 굴욕적이었고, 임신 중이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하길 바랐나요? 제임스는 대답할 단어를 찾으려고 몇 번 눈을 깜박였지만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는 그녀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변명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만나야 해요. 그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안나는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섰다.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니군요, 제임스.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왜 안 되죠? 제가 그들의 아버지거든요. 그 말이 안나의 마음속에 울려 퍼졌고
분노와 고통이 치솟았습니다. 그녀는 앞으로 나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아버지? 당신은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전혀 모르세요, 제임스. 내가 청구서를 어떻게 지불해야 할지 고민하며 잠 못 이루는 밤을 보낼 때 당신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내가 4명의 아기를 동시에 혼자서 돌봐야 할 때 당신은 거기에 없었습니다. 아버지? 웃기지 마세요. 제임스는 세게 침을 삼켰지만 그의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그는 안나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대화를 거기서 끝낼 수는 없었습니다. 내가 실수했다는 건 알아요. 하지만 그 아이들도 내 아이들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아요. 내겐 그들을 알 권리가 있어요. 안나. 안나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나를 재단에 남겨둔 그날 바로 그 일을 포기했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는 동안 네 쌍둥이 중 가장 호기심이 많은 루카스가 다가와 어머니의 드레스를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누구예요? 그가 물었다. 그의 큰 갈색 눈은 호기심으로 빛났다. 안나는 마음이 가라앉은 채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가 대답하기도 전에 제임스는 소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소년이 다가온 이후 처음으로 그의 얼굴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챔피언. 제 이름은 제임스입니다. 그는 머뭇거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루카스는 고개를 기울여 낯선 사람을 살펴보았다. 우리 엄마를 아시나요? 제메는 가볍게 웃으며 안나를 바라보며 예, 그렇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안나는 심호흡을 하고 루카스를 부드럽게 밀어냈습니다. 가서 네 형제들과 놀아라, 얘야. 엄마가 곧 오실 거야. 루카스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순종했습니다. 안나는 엄격한 표정을 지으며 제임스 쪽으로 돌아섰다. 그냥 나타나서 모든 것이 해결되기를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진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저었다. 지금 당장 모든 것을 고쳐달라는 건 아니지만 떠나지도 않을 거예요, 안나. 이번에는 안 돼요. 안나는 공포의 물결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가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안나는 마음이 무거워진 채 소년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침대에 눕히면서 다음에 일어날 일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이들을 보호하고 싶었지만 제임스가 진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제임스를 멀리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을 건너편에 있는 제임스는 자신의 호화로운 아파트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소년들과 안내에 대해 생각했고 몇 년 전에 다른 선택을 했다면 상황이 어떻게 달라졌을지 생각했습니다. 그는 오랜만에 처음으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안나가 제임스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할까요? 좋아요를 누르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안나는 제임스와의 예상치 못한 재회에서 간신히 회복할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과 며칠 후 그녀의 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그것을 열었고 그가 다시 거기에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결의에 찬 표정이었고 그 표정에는 후회와 결의가 뒤섞여 있었다. 애나, 우리 얘기 좀 해야 해요. 그가 퉁명스럽게 말했다. 우린 할 얘기가 없어요, 제임스. 그녀는 팔짱을 끼며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떠날 때까지 나는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 사이의 긴장감은 뚜렷했고 안나는 대화를 영원히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문이 닫히기도 전에 루카스가 호기심 어린 눈길로 복도에 나타났다. 엄마, 공원에서 온 남자예요. 안나는 아들에게 미소를 지으려고 했지만 제임스는 그 순간을 포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챔피언. 그는 루카스의 높이에 무릎을 꿇으며 말했습니다. 내 이름은 제임스예요. 루카스는 흥미를 느끼며 고개를 기울였지만 안나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루카스, 내 방으로 돌아가라, 얘야. 엄마가 곧 도착하실 거야. 그녀가 단호하게 말했다. 루카스가 떠나자
그녀는 짜증이 풀린 채 제임스에게로 돌아섰습니다. 그냥 여기 와서 그들과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임스. 애나, 그들은 내 아이들이에요. 나에겐 그들을 알 권리가 있어요.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반박했다. 오른쪽. 그녀는 쓴웃음을 지었다. 당신은 나를 재단에 남겨두고 그 권리를 포기했습니다. 나는 이 소년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당신은 잠을 못 자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제임스는 심호흡을 하며 평정심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안나가 여러 면에서 옳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그 자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가 실수했다는 것을 안다. 내가 한 일을 정당화하려는 것은 아니지만 그들도 내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 안나의 마음은 조여졌습니다. 그녀는 그들을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고 싶었지만 제임스가 쉽게 물러날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원해요, 제임스? 그녀는 지쳐서 물었다. 나는 그들을 알고 싶고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습니다. 너무 무리한 요구인가요? 그는 진정한 의도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너무해요. 그들은 당신이 누구인지도 모르고요. 그리고 난 당신이 그들의 삶을 방해하도록 놔두지 않을 거예요. 그녀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제임스는 잠시 침묵을 지킨 후 안나가 가장 두려워하는 말을 했습니다. 내게 기회를 주지 않으면 법정으로 가져가겠다. 그 말은 안내에게 큰 타격을 입혔습니다. 제임스가 안나의 작은 집에서 떠난 뒤 이어진 침묵은 거의 귀가 먹먹할 정도였습니다. 그는 그녀가 자신이 소년들의 삶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면 자신이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자원을 사용할 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나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지만 앞으로 어려운 전투가 벌어질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소환장이 도착했습니다. 제임스는 공동 양육권을 위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안나는 자신 아래 땅이 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첫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그는 5년 동안 집을 비웠는데 이제 부모의 권리를 원한다고요? 그녀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안나는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녀가 처음으로 의지한 사람은 오랜 친구이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인 소피였습니다. 안나의 작은 부엌에 앉아 그들은 안나가 선택할 수 있는 옵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애나,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그는 돈과 자원, 그리고 강력한 법무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헌신의 역사입니다. 당신은 매일 소년들을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라고 소피는 소환장 문서를 검토하면서 말했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면 안나가 떨리는 손으로 커피잔을 움켜쥐며 물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가지고 싸울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방어력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이 그들을 돌보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증거와 증언을 수집할 것입니다. 안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다가오는 전투의 무게는 여전히 그녀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자녀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심리가 열렸을 때 안나는 소피에를 옆에 두고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반대편에는 제임스가 변호사와 함께 서 있었고 놀랍게도 그의 약혼자인 마가렛도 서 있었습니다. 안나가 그녀를 보자 분노의 파도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마가렛은 마치 또 다른 사교 행사인 것처럼 아주 편안해 보였습니다. 제임스의 변호사가 주장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제임스가 소년들에게 양질의 교육, 재정적 안정, 안전한 환경 등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가 말을 하는 동안 안나는 가슴이 조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말은 세련되고 잘 연습되었지만 현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소피의 차례가 되자
소피는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제 의뢰인은 자녀를 위해 일생을 바쳤습니다. 그녀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스스로 아이들을 키웠습니다. 제임스 씨에게는 재정적 여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안나 씨에게는 훨씬 더 귀중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수년간의 사랑, 희생, 흔들리지 않는 헌신을 통해 구축된 감정적 유대입니다. 판사는 양측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심리가 끝난 후 결정을 내리기 전에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는 사회복지사에게 앤나와 제임스의 집을 모두 방문하여 생활 조건을 평가하도록 명령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난 후 제임스는 복도에서 아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피곤해 보였지만 결단력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소년들을 당신에게서 빼앗고 싶지 않아요, 안나. 나는 단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을 뿐입니다. 라고 그는 침착하게 말했습니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법정에 세우는 것은 당신 생각이었습니다. 그것은 평화적으로 해결하려는 사람의 행동이 아닙니다. 그녀는 분노를 간신히 숨긴 채 대답했습니다. 마가렛이 그의 뒤에 나타나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우리는 단지 소년들이 마땅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마가렛은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안나의 피가 끓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은 내가 항상 그들에게 주었던 안정과 사랑입니다. 마가렛, 당신의 조언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안나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돌아서서 이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가라앉는 느낌을 무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 걸어 나갔습니다. 안나의 싸움이 감동적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로 1번을 남겨 그녀의 힘을 응원해 주세요. 그 후 며칠 동안 긴장감이 커졌습니다. 마가렛의 존재는 더욱 거슬리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남학생들의 학교 행사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항상 흠잡을 데 없는 옷을 입고, 다른 부모들에게 미소를 짓고, 선생님들과 친구가 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자 안나가 태만한 엄마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이는 분명히 마가렛이 퍼뜨린 이야기였습니다. 댓글만 읽어주신 분들도 조금이나마 재미있게 즐겨보시죠. 댓글에 피자를 입력하세요. 여기까지 가본 사람만이 이해할 것이다. 이제 이야기를 계속해보자. 소문이 언론에 퍼지자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제임스는 잃어버린 시간을 만회하려고 노력하는 헌신적인 아버지로, 안나는 양육 책임을 분담하기를 거부하는 비협조적인 어머니로 묘사하는 기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대중의 심판을 받게 되는 아픔을 느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소피에는 마가렛의 간섭이 단순한 소문을 넘어서는 것임을 알아차렸습니다. 안나와 대화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의 의심을 공유했습니다. 마가렛은 단지 그를 도우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이것으로부터 얻을 것이 있습니다. 제임스는 그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지만 그녀는 당신이 소년들을 잃을 수 있도록 상황을 조작하고 있습니다. 라고 소피는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 이상을 원하는 것 같나요? 안나가 놀라서 물었다. 확실해요. 만약 그녀가 당신을 밀어낼 수 있다면 그녀는 제임스를 완전히 그녀의 통제해 두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사랑보다 힘에 관한 것입니다. 라고 소피는 단언했습니다. 안나는 소피가 옳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가렛은 위험했고 그녀를 과소평가하는 것은 실수일 것이다. 사회복지사의 방문은 또 다른 긴장의 순간이었다. 안나는 집을 세심하게 준비하여 자녀가 얼마나 행복하고 잘 보살핌을 받고 있는지 모든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인터뷰에서 소년들은 자신들의 일상과 함께했던 게임, 엄마로부터 받은 사랑 등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했다. 사회복지사는 아나의 헌신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 같았지만 아나는 그가 제임스도 방문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집에서의 풍경은 매우 달랐습니다. 마가렛은 완벽해 보이도록 모든 것을 준비했습니다. 아이들 방은 흠 하나 없이 소년들이 한 번도 본 적 없는 값비싼 장난감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인터뷰 동안 제임스는 편안한 모습을 보이려고 노력했지만 마거릿의 절제된 태도와 연습된 답변이 사회복지사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의심을 불러일으켰다. 보고서가 도착했을 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지만 안나는 마가렛에 대한 진실이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작은 승리를 느꼈습니다. 그럼에도 압박은 풀리지 않았다. 제이맨은 계속해서 자신이 소년들의 삶의 일부가 되고 싶다고 주장하는 반면 마가렛은 안나를 약화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전투는 아직 끝나지 않았고 안나는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모든 힘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재판 당일이 다가왔고 안나는 전날 밤에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소년들과 그들의 미래, 앞으로의 일에 대해 걱정했습니다. 소피를 옆에 두고 법원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꽉 찬 방을 보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수십 개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지만 안나는 굳건히 서 있었다. 이제 그녀는 약한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방 반대편에서 제임스는 마거릿과 그의 변호사 옆에 앉았습니다. 그는 차분해 보였지만 안나 역시 그가 긴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가렛은 자신감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자세, 시선,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그녀가 이미 전투에서 승리했음을 선언하는 것 같았습니다. 판사는 사회복지사가 제출한 보고서를 검토하는 것으로 심리를 시작했습니다. 안나는 소피가 미혼모로서 수년 동안 바친 헌신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변호를 하는 동안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안나가 자신의 가장 깊은 진실이라고 알고 있는 희생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제임스의 변호사가 연설을 시작하자 분위기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는 제임스가 소년들에게 더 나은 삶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과 자원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으며 안나가 같은 수준에서는 제공할 수 없는 안정성, 편안함, 기회의 그림을 그렸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녀가 듣는 동안 안나는 목에 덩어리가 생기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의 주장이 강력하다는 것을 알았지만 자신이 자녀들과 공유한 감정적 유대감이 결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제임스가 질문을 받을 차례가 되자 소피는 블레이저를 조정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직접적인 질문으로 시작했습니다. 제임스 씨, 5년 전 왜 애나와 멀어지기로 결정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겠어요? 제임스는 망설였다. 그가 마침내 대답하기 전에 방 안의 침묵이 거의 눈에 띄게 느껴졌습니다. 저의 어머니는 지금이 적절한 시기가 아니라고 저를 설득하셨습니다. 어머니는 결혼이 실수일 것이므로 제가 경력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법정에 모인 관중들 사이에 운걸거림이 퍼졌다. 안나는 분노로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제임스의 말은 그녀가 두려워했던 것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 결정은 그가 혼자 내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피는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당신은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 안나를 재단에 남겨두셨군요. 맞습니까? 제임스는 눈에 띄게 불편한 듯 심호흡을 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최종 결정은 제가 했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을 들었습니다. 소피는 계속하기 전에 시선을 굳게 잡았습니다. 그럼 마가렛도 그 결정에 관여했나요? 제임스는 그 질문에 당황해서 눈을 깜박였다. 그는 중립적인 표정을 유지한 마가렛을 힐끔 쳐다보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불안한 기색이 어려 있었다. 그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마가렛은 그 일과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소피는 뒤로 물러났지만 안나는 밝혀내야 할 것이 더 있다고 느꼈습니다. 마가렛에 대한 언급은 긴장감을 조성했고 그 순간에는 누구도 이에 대해 언급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았습니다. 안나가 증인석에 섰을 때 분위기는 다시 바뀌었다. 그녀는 자신이 치른 희생, 지원 없이 혼자 소년들을 키운 방법, 그리고 그들에 대한 사랑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내 아이들에게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는 않지만
항상 그들에게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이 소년들이 바로 제가 매일매일 계속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안나의 말은 법정에 있던 여러 사람의 눈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심지어 제임스도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마가렛은 불안해 보였고 제임스의 변호사에게 뭔가를 속삭였습니다.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감지한 판사는 휴회를 요청했습니다. 세션이 재개되자 소피는 새로운 증인을 불러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법정문이 열리면서 안나가 몇 년 동안 보지 못했던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바로 제임스 가족의 전 가정부였던 에블린이었습니다. 그녀는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들어왔지만 눈빛에는 결의에 찬 표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눈에 띄게 긴장했고 마가렛은 시선을 피했다. 이블린은 단상에 서서 연설을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의 가족과 함께 20년간 봉사한 일을 이야기하고 결혼식을 앞두고 며칠 동안 목격한 일을 설명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녀의 말은 엄청난 무게를 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의 어머니는 모든 상황을 조작했습니다. 그녀는 안나가 가족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그를 설득했습니다. 그녀는 결혼이 그의 경력을 망칠 것이며 안나가 그들이 기대하는 사회적 지위를 갖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제임스에 대한 두려움을 이용했습니다. 이 폭로로 인해 방 안은 동요를 일으켰다. 안나는 듣는 동안 가슴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항상 그렇게 의심했지만 확인을 듣는 것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마음이 아팠습니다. 에블린은 계속해서 그녀가 우연히 들었던 대화와 제임스의 어머니가 그의 삶의 모든 측면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에블린은 더욱 충격적인 사실을 공개하기 전에 잠시 멈췄습니다. 마가렛도 관여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의 어머니와 가까웠고 그가 안나를 멀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지지했습니다. 그녀는 그의 결정을 격려했습니다. 방 안의 침묵은 즉시 중얼거림으로 깨졌다. 제임스는 깜짝 놀라 마가렛을 돌아보았다. 그는 방금 들은 내용을 처리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것 같았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니야. 마가렛은 갑자기 서서 소리쳤다. 판사는 의사봉을 두드리며 명령을 내렸다. 제임스는 의심으로 가득 찬 눈으로 마가렛을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을 알고 있었나요? 그는 낮았지만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묵직한 목소리로 물었다. 마가렛은 그것을 부정하려고 했지만 긴장된 표정이 그녀를 배신했습니다. 증인은 해고되었지만 그녀의 말의 영향력은 계속되었습니다. 판사가 새로운 정보를 검토할 수 있도록 회의가 연기되었습니다. 안나는 일어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노력하면서 에벨린과 함께 법정을 떠났습니다. 수년간의 고통의 무게를 마침내 인정한 것 같았지만 그녀는 싸움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복도 건너편에 제임스가 얼어붙은 차에 서 있었습니다. 그는 마치 땅이 무너진 것처럼 길을 잃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가렛은 그를 끌어내려고 했지만 그는 분명히 흔들리는 모습으로 그녀를 밀어냈습니다. 안나가 떠나자 마가렛이 제임스와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은 잘 들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들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진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을 보고 안도감을 느꼈음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전투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임스가 진실을 알고 나면 변화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아래 댓글로 여러분의 예측을 공유해 주세요. 법정에서의 격변 이후 상황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임스는 달랐고 안나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감독해 정기적으로 방문하기 시작했고 항상 소년들에게 특별한 것을 가져왔습니다. 항상 값비싼 장난감은 아니었지만 루카스가 좋아한 책, 리암을 위한 축구공, 노아를 위한 색연필, 올리버를 매료시킨 퍼즐 등 진정한 노력을 보여주는 사려 깊은 아이템이었습니다. 처음에 소년들은 조심스러웠지만 제임스의 인내심이 진정한 관계의 길을 열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게임에 참여했으며 심지어 바닥에 앉아 퍼즐을 만들거나 그림을 그리는 것을 도왔습니다. 안나는 항상 경계하며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지만 소년들의 웃음이 진심이고 무방비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제임스는 소년들에게 연 날리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 연을 가져왔습니다. 안나는 좀 더 자세히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람은 완벽했고 제임스가 그들을 응원하는 동안 소년들은 연을 계속 공중에 띄우려고 공원을 가로질러 달렸습니다. 항상 가장 경쟁심이 강한 리암은 가장 오랫동안 비행을 유지하며 기쁨으로 소리쳤습니다. 제이맨은 그를 열정적으로 포옹했고 안나는 자신이 목격하리라고는 결코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보았습니다. 제임스는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안나는 제임스의 노력이 일시적이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년들의 일상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들의 수업, 친구, 심지어 그들의 작은 어려움까지 묻기 시작했다. 그는 노아를 미술 수업에 데려갔고 올리버가 까다로운 새로운 단어를 익힐 수 있도록 격려했으며 루카스의 수학 게임 발전을 축하했습니다. 이 순간들은 거창하지는 않았지만 제임스가 진정으로 존재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조심스러웠다. 그녀는 제임스가 아무리 헌신적인 것처럼 보이더라도 무시할 수 없는 실망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변화를 눈치채지 않을 수는 없었다. 어느 날 저녁 식사 후 부엌을 정리하던 중 제임스가 다가와 말없이 그녀를 돕기 시작했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을 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처럼 낮았습니다. 내가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애나. 그것이 제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 이상이라는 것을 압니다. 안나는 손에 접시를 들고 잠시 말을 멈췄다. 그녀는 비꼬는 말, 아직 보충할 것이 많다는 점을 상기시켜주고 싶었지만 그를 바라보자 진심이 보였다. 그는 한때 그녀가 알던 자신감 있고 오만한 제임스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너무 늦었더라도 옳은 일을 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행복해요. 그게 중요해요. 그녀는 싱크대로 돌아서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아이들이 웃는 모습을 보며 자신도 행복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소년들에게는 제임스의 존재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루카스는 경기 도중 자연스럽게 그를 아빠라고 부른 첫 번째 사람이었습니다. 제임스는 얼어붙었고 분명히 감동받았지만 그것을 크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미소를 지으며 그들과 계속 공놀이를 했습니다. 곧 다른 사람들도 루카스의 지시를 따랐고 안나는 진짜 뭔가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러한 유대감이 커져도 안나는 독립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스스로 소년들을 돌보며 그들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존중되도록 했습니다. 놀랍게도 제임스는 이것을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고 자신이 설정한 경계를 결코 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왔지만 결코 간섭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유난히 평화로운 저녁, 제임스는 사진 앨범을 가져왔습니다. 그는 그것을 안내게 건네주며 그 안에는 소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어린 시절의 순간들이 담겨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임스가 각 사진을 설명하는 동안 안나는 앨범을 넘기고 소년들은 열심히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순간이었지만 제임스가 소년들뿐만 아니라 그녀와도 함께 노력하고 있음을 안내게 보여주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개되는 동안 마가렛은 새로운 역동성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법정에서 폭로된 후 그녀는 제임스에 대한 영향력을 많이 잃었고 이는 그녀를 분노하게 만들었습니다.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거절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대중의 굴욕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옆으로 밀려난 동안 제임스가 안 나와 소년들과 새로운 관계를 구축하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가렛은 다음 행동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몇 주 동안 그녀는 정보를 수집하고 그들 사이에 형성되어 있던 깨지기 쉬운 평화를 깨뜨릴 계획을 만들기 위해 마쿠에서 끈을 끌어당겼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이 안내게 있었고, 소년들은 제임스를 되찾기 위해 제거해야 할 장애물이었습니다. 안나와 제임스가 우정에 가까운 무언가를 쌓기 시작하고, 소년들이 아버지의 존재에 익숙해지자 마가렛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어느 날 안나는 모르는 번호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반대편에서는 이 평화가 지속될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기다리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보세요. 라고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안나는 그 목소리가 누구의 목소리인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심장은 뛰었지만 두려움을 나타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는 응답하지 않고 전화를 끊고 소년들이 제임스와 놀고 있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그녀는 마가렛이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이번에는 안나가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이에 마가렛은 제임스, 안나, 그리고 소년들 사이의 관계를 방해하기로 결심하고 계속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녀에게 법원의 결정은 일시적일 뿐이었고, 그녀는 그 결정을 분열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제임스와 소년들이 공유하는 시간은 새로운 일상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경계심이 강한 안나는 그가 자신의 감독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허락했습니다. 제임스는 자신이 부과한 조건에 대해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들의 삶에 꾸준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로 진심으로 결심한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 안나는 감정적인 장벽을 확고하게 유지했습니다. 그녀는 제임스가 소년들과 교류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가 다시 떠날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항상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몇 주가 지나면서 제임스가 남들과 달라지기 위해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단지 소년들과만 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작은 것에도 주의를 기울였습니다. 그는 루카스가 학교 프로젝트를 위해 로봇을 만드는 것을 도왔고, 리암에게 공을 정확하게 차는 방법을 가르쳤고, 올리버가 놀이터에서 고소공포증을 극복하도록 격려했으며, 노아의 그림을 칭찬하고, 노아가 항상 가지고 다니는 폴더에 조심스럽게 보관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아이들이 뒷마당에서 놀고 있는 동안 제임스는 안내게 저녁 식사를 도와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그녀는 처음에는 머뭇거렸지만 결국 포기했습니다. 야채를 자르는 것이 서투른 것처럼 보였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당신이 부엌에 있는 모습은 상상도 못했어요. 안나가 아이러니한 어조를 숨기지 않고 말했다. 제임스는 계속 비효율적으로 당근을 자르며 웃었다. 알아요. 솔직히 예전에는 이런 일을 해야만 했던 적이 없는데 이제는 배워야 할 때인 것 같아요. 그렇죠? 안나는 냄비를 휘젓기 위해 다시 돌아오기 전에 잠시 그를 지켜보았습니다. 그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녀가 무시할 수 없는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경계를 유지하고 싶었지만 소년들에 대한 그의 단순한 몸짓과 인내심이 그녀의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제임스는 가져온 기타를 꺼내 모두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소년들이 주위에 모여 있는 가운데 소파에 앉아 놀기 시작했습니다. 메모는 간단하면서도 정확했습니다. 그는 특히 도중에 가사를 엉망으로 만들 때 소년들을 웃게 만드는 동요를 불렀습니다. 부엌 문가에선 안나는 자신도 모르게 웃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그녀의 아이들이 이렇게 편안하고 행복해하는 모습을 본 것은 오랜만이었습니다. 몇 주에 걸쳐 소년들은 안나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제임스와 유대감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항상 가장 내성적인 리암은 아버지가 떠나자마자 아버지가 언제 돌아올지 묻기 시작했다. 예술가인 노아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제임스에게 보여주는 것을 좋아했고, 루카스는 그에게 거의 매일 비디오 게임을 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여전히 수줍음이 많은 올리버는 제임스를 꼭 닮고 싶은 듯 그의 몸짓을 흉내내며 제임스를 바짝 따라갔습니다. 변화는 부인할 수 없었지만 안나는 계속해서 자신의 감정과 씨름했습니다. 그녀의 한 부분은
소년들이 아버지와 함께 추억을 만드는 것을 보고 기뻤지만 또 다른 부분은 여전히 이 모든 것이 무너질까봐 두려웠습니다. 제임스가 변한 것 같았는데 이 변화가 영구적이었나요? 과연 그녀는 그를 용서하고 그가 더 가까워지도록 할 수 있을까요? 어느 날 아침, 공원에 있는 동안 제임스는 안나 옆 벤치에 앉았습니다. 소년들은 뛰어다니면서 서로에게 프리스비를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진지한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나를 여기 있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안나. 나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는 것이 쉽지 않았다는 걸 알아요. 그녀는 소년들을 지켜보면서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이건 신뢰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제임스. 중요한 것은 그들에 관한 것입니다. 그들은 안정이 필요하고 당신이 다시 사라질 위험을 감수할 수는 없습니다. 제임스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기 있고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거예요. 그를 의심하고 싶은 만큼 안나는 그가 돌아온 이후로 지금까지 한 모든 약속을 지켜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그는 현재의 아버지가 되기 위해 진심으로 헌신했을 것입니다. 어느 날 저녁, 소년들을 잠자리에 들 때 제임스는 자신이 가져온 오래된 사진 앨범을 들고 그들의 방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어린 시절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했고 아버지도 공유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뭔가 만드는 걸 좋아했어요. 그는 앨범을 넘기며 시작했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가 나에게 장난감 도구 상자를 주셨고 나는 뒷마당에 작은 집을 지으려고 몇 줄을 보냈습니다. 물론 첫 비가 내린 후 집이 무너졌지만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 중 가장 즐거웠습니다. 소년들은 웃었고 루카스는 아빠, 우리와 함께 무언가를 만들 수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제임스는 미소를 지었다. 물론이죠. 다음 주말부터 시작할 수 있어요.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던 중 올리버의 관심은 한 가지 특별한 기억에 사로잡혔습니다. 제임스는 건축 장난감을 들고 있는 자신의 사진을 보여줬고 올리버는 매료됐다. 그는 장난감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질문하기 시작했고 제임스는 인내심을 갖고 모든 세부 사항을 설명했습니다. 출입구에서 안나는 올리버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지켜보며 특별한 순간이 형성되는 무게를 느꼈습니다. 소년들이 잠든 후 안나가 불을 끄기 위해 들어섰습니다. 제임스는 여전히 바닥에 앉아 그리운 미소를 지으며 앨범을 바라보고 있었다. 고마워요. 그는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다. 그들은 내게 필요하다는 것을 몰랐던 것을 내게 주고 있습니다. 안나는 즉시 응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단지 고개를 끄덕이고 방에서 나갈 때 그를 거기에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자신의 내면에도 뭔가가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녀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 즉, 그를 용서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볼 때였을 것입니다. 다음 날 아침, 제임스는 소년들과 함께 작은 나무 극장을 짓기 위한 도구와 재료를 가지고 도착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일하는 동안 뒷마당은 이내 웃음소리와 서투른 망치질 소리로 가득 찼다. 현관에서 안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프로젝트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구체화되고 있는 더 큰 무언가의 상징이었습니다. 모든 진전에도 불구하고 안나는 여전히 주저했습니다. 그녀는 마가렛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으며 그들이 구축하기 시작한 취약한 평화를 방해하는 일이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녀는 현재를 즐기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밤 소년들이 잠을 자면서 안나는 지난 몇 주 동안의 모든 변화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제임스는 더 이상 그녀가 몇 년 전에 알던 남자가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여전히 결점이 있었지만 진심으로 아이들의 삶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아마도 이제 그녀의 경계심을 조금이라도 낮춰야 할 때였을 것입니다. 한편 제임스와 안나 사이에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에 분노한 마가렛은 계속해서 다음 행동을 계획했습니다. 그녀에게 이러한 강화된 유대는 제임스와 함께 쌓아온 모든 것에 직접적인 위협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지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안나와 소년들을 응원하신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1번 댓글을 달아 당신이 안나 팀임을 알려주세요. 안나의 집에는 새로운 활력이 넘치는 하루가 펼쳐졌습니다. 그녀와 제임스는 예기치 않게 우호적인 공존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감정적인 장벽은 여전히 남아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더욱 자연스러워졌고 소년들과 나눈 순간은 무언가 변화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전과 달리 제임스는 억지로 들어가지 않고 현재의 인물이 되기 위해 인내심과 진정한 노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안나가 점심을 준비하고 있을 때 제임스는 봉투를 들고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아나,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았으나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처음에는 말없이 봉투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마침내 그가 말을 했을 때 그의 목소리는 그녀가 예상했던 것보다 차분했다. 과거에는 도움을 거부한 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이번에는 다릅니다. 이것을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는 그녀를 향해 봉투를 밀어내며 말했습니다. 안나는 그것을 열어서 안에 수표를 발견했습니다. 그 금액은 소년들의 몇 달간 청구서와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이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고개를 저었다. 제임스, 나한테는 이게 필요하지 않아. 나는 항상 혼자서 그들을 돌봐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야. 그는 항복의 몸짓으로 손을 들었지만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다.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애나. 그들에게 모든 것을 주려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것은 단지 돈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진정으로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이것이 당신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녀는 그의 말을 생각하면서 잠시 침묵을 지켰다. 예전 제임스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거만하게 돈을 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겸손이었습니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침내 그녀는 수표를 접어서 봉투에 다시 넣으며 대답했습니다. 자매는 압박하지 않고 그녀의 반응을 받아들였는데 이는 안나를 놀라게 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그녀가 정한 경계를 존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제임스의 노력은 점점 더 분명해졌습니다. 그는 단지 재정적으로 도움을 준 것이 아닙니다. 그는 소년들의 일상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그는 그들을 학교에 데려가고 숙제를 도왔고 심지어 안넥에서 일상생활의 작은 위기, 즉 물화통이나 부서진 장난감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안넥에는 한때 그렇게 멀게만 느껴졌던 누군가가 지금은 그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을 보는 것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긴 하루를 보낸 후 제임스와 안나는 소년들이 자고 있는 동안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달빛이 뒷마당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고 그곳에는 나무 극장을 짓던 도구들이 아직 흩뿌려져 있었다. 제가 여기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제임스가 침묵을 깨며 말했다. 안나는 궁금해서 그를 쳐다보았다. 무슨 뜻이에요? 여기. 당신과 함께, 그들과 함께. 수년 동안 나는 일과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만 너무 집중했기 때문에 무엇이 정말로 중요한지 보지 못했습니다. 이제 이를 바로잡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왜 그렇게 오래 걸리는지 스스로에게 계속 묻고 있습니다. 안나는 팔짱을 끼고 문틀에 기대어 앉았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모든 것을 거의 잃을 뻔한 후에야 비로소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제임스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의 표정에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었습니다. 그는 계속하기 전에 망설였다. 애나, 재단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말해줄 게 있어요. 그녀는 몸이 긴장되는 것을 느꼈다. 수년 동안
그녀는 그날의 고통을 짊어져 왔으며 일부 상처는 아물기 시작했지만 다른 상처는 여전히 아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계속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저희 어머니는 제게 결혼식을 취소하라고 설득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는 또한 그는 깊은 숨을 쉬며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머니는 모든 재정적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위협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당신과 결혼하면 혼자 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안나는 놀라 눈을 깜박였다. 그럼 그 사람의 돈을 잃을까봐 나를 떠난 건가요? 단순한 돈이 아니었어요. 그는 재빨리 대답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녀는 내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했습니다. 나는 겁쟁이였습니다, 안나. 나는 그것을 직면하고 싶지 않아서 달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일을 변명할 수는 없지만 당신은 진실을 받아들일 자격이 있습니다. 안나는 분노와 이해가 혼합된 느낌을 받았습니다. 마침내 조각들이 제 위치에 떨어졌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억의 고통이 덜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때 나한테 말했어야지. 그녀는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는 함께 직면할 수 있었습니다. 나는 당신 곁에 있었을 것입니다. 알아요. 제임스가 후회로 가득 찬 눈으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어리고 어리석었다. 나는 잘못된 선택을 했고 그 대가를 매일 치르고 있다. 그들 사이의 침묵은 무거웠지만 안나는 자신의 균열 속에서 무엇인가를 느꼈습니다. 세월의 상처를 지워주는 그런 진실은 아니었지만 한 걸음 한 걸음이었다. 아마도 작은 발걸음이지만 한 걸음. 그녀는 그를 바라보았다. 속으로는 제임스, 당신을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지금은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압니다. 그는 그녀의 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부탁할 수 있는 건 그게 다야. 다음 날 아침, 제임스가 도착하는 것을 보고 소년들이 제임스를 껴안기 위해 달려가는 동안 안나는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무언가가 진정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지만 아마도 이 가족이 마침내 함께 모이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법정은 다시 한번 꽉 찼습니다. 안나는 일찍 도착하여 변호사이자 친구인 소피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고 심호흡을 했습니다. 재단에 버려졌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후로 그녀는 덜 혼란스러워졌지만 여전히 제임스를 완전히 용서할 준비는 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긴장은 누그러졌지만 법적 싸움의 무게는 여전히 그녀의 어깨를 무겁게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제임스는 변호사와 함께 도착했습니다. 그날 그 사람에게는 뭔가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그는 더 진지해 보였고 더 집중한 것 같았습니다. 그는 안나가 몇 년 전에 알았던 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반면에 마가렛은 눈에 띄게 결석했습니다. 그녀의 부재는 의미심장했지만 누구도 그 이유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안나는 이전 폭로 이후 마가렛이 더 이상의 굴욕을 피하기 위해 물러나기로 결정했다고 가정했습니다. 판사가 입장하고 심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양측 변호사는 최종 변론을 발표했다. 언제나 날카로웠던 소피는 안나가 소년들과 쌓아온 정서적 유대감을 강조하고 그녀가 그들의 삶에서 유일하게 일관성 있는 부모 역할을 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반면 제임스의 변호사는 이제 그가 현재의 아버지가 되기로 결심했으며 그의 참여가 아이들의 발달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자맷가 증언하라는 부름을 받았을 때 안나는 그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자신의 선택에 책임을 지며 차분하게 말했다. 그는 아나의 의심을 인정하면서도 그녀와 그의 자녀들의 신뢰를 얻으려는 결심을 표현했습니다. 나는 안나가 나를 즉시 용서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내 아이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아버지가 되고 싶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습니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제임스의 말이 방 안에 울려 퍼졌다. 안나는 감정의 물결을 느꼈지만 그것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아직 그의 의도를 완전히 믿기는 어렵지만 진심인 것 같았다. 안나가 말할 차례가 되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옷을 정리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목소리는 꾸준했다. 5년 동안 나는 내 아이들의 전부였습니다. 미혼 모만이 이해할 수 있는 어려움에 직면하면서 아이들을 혼자 키웠습니다. 그것은 나의 최우선순위이며 항상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그것이 제임스가 아이들의 삶의 일부가 되도록 허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면 기꺼이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내 신뢰는 거저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판사는 양측의 진술을 주의 깊게 경청했습니다. 몇 시간의 고민 끝에 그는 결정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1차적인 양육권은 안나 양에게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제임스 씨에게는 정기적인 방문과 자녀 양육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가 허용됩니다. 두 부모는 자녀의 복지를 보장하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안나는 안도감과 불안감이 뒤섞인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가장 균형 잡힌 결정이었지만 그녀는 그것이 장기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지 여전히 걱정했습니다. 반면에 제임스는 고마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안나를 바라보았고 안나는 짧게 고개를 끄덕였다. 심리가 끝난 뒤 모두가 법정을 떠나고 있을 때 마가렛이 갑자기 나타났다. 그녀는 진지한 표정으로 서서 제임스에게 시선을 고정했다. 정말로 지금처럼 완벽한 아버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녀는 비꼬는 듯한 목소리로 물었다. 제임스는 그녀의 시선을 마주했고 그의 표정은 차분했다. 나는 노력할 것이고 그게 중요하다. 마가렛은 웃었지만 목소리에는 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행운을 빌어요. 이제 당신은 혼자입니다.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가며 이 장을 마쳤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안내게는 그녀가 떠나는 모습을 보는 것이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마가렛의 간섭 없이는 마침내 조작이나 드라마 없이 상황이 진전될 수 있었습니다. 그날 늦게 제임스는 아나의 집에 갔습니다. 그는 소년들을 만나고 싶었지만 그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그가 도착했을 때 소년들은 아버지의 존재에 이미 익숙해진 포옹으로 그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안나는 부엌에 서서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아이들이 각자의 방으로 들어간 후 제임스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주저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심했습니다. 애나,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거실로 데려갔다. 그들은 소파에 앉아 있었고 그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를 소년들의 삶의 일부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건 알지만 또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안나는 호기심과 조심스러움으로 눈살을 찌푸렸다. 이게 뭐죠? 제임스는 대답하기 전에 심호흡을 했다. 난 아직도 당신을 사랑해요. 늘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기엔 너무 늦었다는 걸 알지만 당신이 알아줬으면 했어요. 댓글만 읽으신 분들도 함께 즐겨보세요. 댓글에 밀크쉐이크를 입력하세요. 여기까지 해본 사람만이 이해할 것이다. 이제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의 말은 안나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그가 방금 한 말을 이해하려고 애쓰며 그를 쳐다보았다. 수년 동안 그녀는 그가 버림받은 고통을 안고 있었지만 한때 그를 위해 느꼈던 사랑의 흔적도 남겼습니다. 이제 이 말을 듣고 그녀는 갈등을 겪었습니다. 제임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녀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많은 일이 일어났어요. 이건 말만으로는 고칠 수 없는 일이에요. 알아요. 그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단지 당신이 알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이 일어난 일 이후의 일에 대해 생각할 준비가 된다면 나는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안나는 침묵을 지켰고 제임스는 밀어붙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일어서서 잘 자라고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그가 떠나자 안나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마침내 진실을 듣고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반면에 그녀는 아직 처리해야 할 일이 너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방에서 놀고 있는 소년들을 보고 지금은 그들에게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임스는 화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고 아마도 미래에는 그가 한 말을 고려해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녀의 최우선 순위는 자녀를 보호하고 키우는 것이었습니다. 최종 심리 이후 몇 달이 지났고 안나와 제임스의 일상은 새로운 모습을 띠게 되었습니다. 그는 소년들의 삶뿐만 아니라 안나의 일상생활에서도 점점 더 많이 존재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관계는 천천히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캐주얼한 점심 식사, 심야 대화, 소년들과의 공유 시간은 두 사람 모두 가능하다고 생각하지 못했던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공원으로 여행을 가던 중 소년들이 미끄럼틀을 타고 놀고 있는 동안 제임스는 안내게 다가갔습니다. 그는 긴장한 것 같았는데 그에게는 뭔가 특이한 일이었습니다. 애나, 난 우리에 대해서,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그는 머뭇거리며 말을 시작했다. 그녀는 그가 계속하기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이건 어때, 제임스? 어쩌면 다시 시도해야 할 것 같아요. 남자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원하기 때문이죠. 제가 당신에게 합당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안나는 잠시 침묵한 채 멀리 있는 소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이 함께 보낸 몇 달 동안 그녀는 제임스가 정말로 변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더욱 겸손하고 인내심이 강했으며 그 모든 상처에도 불구하고 그녀 내부의 무언가는 다시 기회를 얻을 가치가 있다고 느꼈습니다. 쉽지 않을 거예요, 제임스.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가 해결해야 할 일이 많습니다. 그는 얼굴에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무슨 일이 있어도 기꺼이 할 의향이 있어요. 다음 달은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제임스와 아나는 그들의 관계를 재발견하기 시작했으며 이제는 더욱 성숙해졌고 소년들을 삶의 중심으로 삼았습니다. 힘든 하루를 보낸 후 그가 요리한 저녁 식사, 직장에서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그녀가 보낸 격려의 메시지,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노는 동안 함께 웃던 소소한 순간들, 작은 몸짓이 중요해졌습니다. 어느 날 제임스는 안나와 소년들을 데리고 도시 외곽의 꽃밭으로 소풍을 갔습니다. 맑고 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화창한 날이었습니다. 소년들이 꽃 사이로 뛰어다니는 동안 제임스는 안내게 함께 산책하자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손에 뭔가를 쥐고 있었지만 그것을 비밀로 했습니다. 그들이 들판에 숨 막힐 듯한 경치를 볼 수 있는 한적한 곳에 도착했을 때 제임스는 멈춰 서서 그녀의 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애나,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을 위한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보여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가 더 나은 남자, 더 나은 아버지가 되고 싶은 이유입니다. 나는 이 두 번째 기회가 영원히 지속되기를 원합니다. 나와 결혼해 주실래요? 작은 상자를 열자 그의 말에 진심이 담긴 듯 심플하면서도 아름다운 반지가 드러났다. 안나는 자신의 눈에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오랫동안 그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할지 상상해왔지만 지금 이 순간 답은 분명했습니다. 그래, 제임스. 그럴게. 멀리서 지켜보던 소년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고 기뻐서 소리를 지르며 그들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루카스가 먼저 물었다. 엄마, 결혼해요? 우리 진짜 가족이 되는 건가요? 안나는 그들을 껴안기 위해 무릎을 꿇고 웃었습니다. 그래, 내 사랑들, 우리는 가족이 될 거야. 그 후 몇 달 동안 결혼식 준비는 웃음과 즐거운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특히 소년들이 모든 일을 도와주겠다고
고집을 부리면서 더욱 그러했습니다. 중요한 날은 친한 친구와 가족들이 모여있는 소박한 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소년들은 모든 세부 사항에서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루카스는 반지를 들고 있었고, 노아는 꽃으로 장식했으며, 리암은 사랑스러운 연설을 했고, 올리버는 안나를 통로로 안내했습니다. 안나와 제임스가 서약을 교환했을 때 마치 과거가 마침내 안식을 찾은 듯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들은 함께 건설한 미래 앞에 서서 모든 어려움을 극복했습니다. 예식 후에는 가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축하 행사를 가졌습니다. 아이들은 정원을 뛰어다니고 안나와 제임스는 줄지은 조명 아래에서 춤을 추고 있습니다. 그는 그녀를 꼭 끌어안고 속삭였습니다. 안나, 약속해요. 평생 매일매일 당신과 아이들을 행복하게 해줄게요. 그녀는 미소를 지었고 그녀의 마음은 몇 년 전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우리는 이제 함께 있어요, 제임스. 그게 중요한 전부예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소년들은 특별한 선물로 부모님을 놀라게 했습니다. 행복한 가족의 순간을 묘사한 그림으로 가득 찬 앨범이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크고 서투른 글자로 우리 가족은 영원하다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안나는 앨범을 가슴에 안고 닫았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그토록 많은 고통을 안고 시작된 여정이 아름다운 일, 즉 사랑, 인내, 다시 시작하려는 의지 위에 세워진 가족으로 이어졌음을 느꼈습니다. 애나와 제임스의 이야기는 마음을 강타하는 감정의 롤러코스터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 회복력, 구원, 그리고 두 번째 기회의 지저분한 아름다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인 독자로서 나는 제임스가 그녀를 재단에 남겨두었을 때의 배신감, 그녀가 4명의 소년을 홀로 키우기 위해 불러일으킨 조용한 힘, 그리고 그가 그녀의 삶에 다시 들어왔을 때 분노와 희망이 복잡하게 뒤섞이는 것을 느끼며 안나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가 직면한 기복을 반영하며 인생이 무너진 후 다시 재건해야 했던 모든 사람의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뚜렷한 인간적 투쟁에 쌓여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점은 투지, 용서, 그리고 자신의 이야기를 다시 쓰기에 너무 늦지 않았다는 믿음, 즉, 내 삶과 주변 사람들의 삶에서 내가 본 가치관이라는 미국의 정신을 어떻게 포착했는지입니다. 안나의 여행은 인생에서 가장 행복했어야 했던 날을 포기한 채 영혼의 펀치를 날리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그 교회에서 뛰쳐나오면서 하얀 드레스를 흙먼지에 질질 끌면서 그녀가 느꼈을 굴욕감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순간이 그녀를 정의하도록 두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녀는 물건을 집어들고 새로운 마을로 이사했고 카페에서 쉬지 않고 일하면서 자신의 삶을 개척했습니다. 그녀가 네 쌍둥이를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위험은 더욱 커졌지만 그녀의 결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인들이 축하하는 끈기입니다. 여러 직업을 갖고 있는 미혼모나 역경을 이겨내는 약자 운동선수를 생각해 보세요. 안나는 슈퍼히어로가 아닙니다. 그녀는 포기를 거부한 여성일 뿐이고 그것이 그녀를 공감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지저분한 이혼 후 혼자서 3자녀를 키우며 근근히 살아가면서도 결코 미소를 잃지 않았던 이모를 생각나게 합니다. 힘은 시끄럽거나 화려한 것이 아니라 계속 나아갈 수 있는 조용하고 일상적인 선택에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반면에 제임스는 당신이 미워하고 싶은 남자로 시작합니다. 그는 엄마가 줄을 당기고 안나가 스스로 책임을 지도록 약혼자를 보석금으로 내주는 백만장자입니다. 그의 초기 비겁함은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 인간이기도 합니다. 압박감 속에서도 멍청한 선택을 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매력적인 것은 그가 어떻게 진화하는지입니다. 5년 후 안나가 아들들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스위치가 켜집니다. 그는 단순히 역할만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먼저 법원을 통해 그 다음에는
꾸준한 노력을 통해 이를 위해 싸웁니다. 도망가는 것에서 나타나는 것까지의 변화는 미국의 핵심 가치인 구원을 말해줍니다. 타락한 유명인이 부활을 꾀하는 것이든 마침내 함께 연기를 펼친 친구든 우리는 컴백 스토리를 좋아합니다. 연과 사진 앨범을 가져오는 제이맷의 끈기는 거창한 몸짓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장기적으로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이별 후 모든 사람을 유령으로 삼았다가 몇 년 후에 돌아와서 겸손하고 울타리를 고칠 준비가 된 나의 옛 대학 친구가 생각났습니다. 사람은 변할 수 있으며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것을 믿게 만듭니다. 마가렛과의 긴장감은 평생 영화에서 튀어나온 듯한 드라마틱한 층을 더해줍니다. 계획적이고 조작적이며 통제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말이죠. 그녀는 당신이 응원하고 싶어 하는 악당이며 소문을 퍼뜨리고 안나를 약화시키기 위해 끈을 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에블린이 제임스의 결정에서 자신의 역할을 폭로하면서 그녀의 몰락은 만족스러운 반전입니다. 이것은 전형적인 미국의 비유입니다. 진실이 승리하고 약자가 정의를 얻습니다. 마가렛이 이야기에서 빠져나가는 씁쓸하고 고독한 상황은 조작이 단기적인 승리를 가져올 수도 있지만 지속되는 진정성을 강화합니다. 나는 이런 일이 내 커뮤니티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험담하는 사람들은 결국 소명을 받고 진실을 지키는 사람들이 선두에 서게 됩니다. 이는 진실성에 대한 교훈입니다.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 가짜로 살 수는 없습니다. 나를 정말로 사로잡은 것은 용서를 둘러싼 안나의 내부 싸움이었습니다. 제임스가 여전히 그녀를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순간은 모든 것이 해결되는 동화 같은 순간이 아닙니다. 그녀는 찢어졌습니다. 수년 동안 그 상처를 짊어진 후에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녀의 망설임은 진짜처럼 느껴집니다. 미국인들은 특히 배신 이후에 독립과 자기 보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기로 한 그녀의 최종 선택은 약점이 아니라 용기였습니다. 그것은 부모님이 결혼 생활의 힘든 시기를 헤쳐나가며 떠나기보다는 재건을 선택하셨을 때 제가 본 것과 같은 용기입니다. 제임스와 결혼하기로 한 안나의 결정은 과거를 잊는 것이 아닙니다. 눈을 크게 뜨고 미래를 건설하는 것입니다. 이는 강력한 시사점입니다. 용서는 고통을 없애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원한보다 성장을 선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루카스, 노아, 리암, 올리버라는 소년들이 이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연을 날리는 것부터 가족 사진을 그리는 것까지 그들의 순수함과 기쁨은 우리에게 무엇이 위태로운지를 상기시켜 줍니다. 안나와 제임스의 여정은 단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아이들을 위해 안정적이고 사랑이 넘치는 세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부모로서 그것은 집에 닿았습니다. 딸을 위해 자존심을 억누르고 지쳐가던 시절을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는 가족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것을 위해 싸울 가치가 있다는 보편적인 진실을 강조합니다. 제임스를 아빠라고 부르고 우리 가족은 영원하다 앨범을 만드는 소년들, 그것이 보상입니다. 두 사람이 치유를 선택한 지저분하고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인생 교훈은 무엇입니까? 나에게 그것은 회복력, 구원, 나타나는 힘에 관한 것입니다. 안나는 투지와 우아함을 바탕으로 바닥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변명의 여지 없이 행동만 하면 됩니다. 자매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수정하는 데는 결코 늦지 않았지만 말이 아니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용서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며 사랑과 가족이 걸려 있을 때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을 함께 증명합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그 대학 친구와 같은 오래된 원한을 버리고 지금 중요한 것에 집중함으로써 이것을 적용했습니다. 나는 또한 아이들의 축구 경기이든 배우자와의 힘든 대화이든 계속해서 나타나는 법을 배웠습니다. 미국인들은 열심히 일하는 것과 두 번째 기회를 중요하게 여기며 이 이야기는
두 가지 모두를 구현합니다. 실제로 나는 자존심이나 두려움 때문에 부서진 것을 재건하는 것을 막지 말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입혔다면 제임스가 작고 일관된 행동으로 했던 것처럼 그것을 소유하고 고치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안나처럼 상처를 입었다면 시간을 갖고 가능성을 열어두지 마세요. 사람들이 당신을 놀라게 할 수 있습니다. 혼란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면 이유에 집중하세요. 안내게는 아들들이었습니다. 당신에게 그것은 당신 자신의 꿈일 수도 있고 사랑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제에만 머물기에는 인생이 너무 짧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거울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우리 자신의 선택, 우리 자신의 성장 능력을 살펴보라고 요구합니다. 저는 10점 만점에 8점을 주고 싶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실제적이고 원시적이며 타고 다닐 가치가 있습니다. 해피엔딩은 주어지지 않는다는 점을 상기시켜줍니다. 그들은 한 번에 한 단계씩 완고하고 희망적인 단계로 만들어졌습니다. 안나와 제임스의 놀라운 여정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을 감동시켰거나 두 번째 기회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친구들과 공유하세요. 우리의 다음 감동적인 여정을 놓치지 않도록 구독하고 벨을 누르는 것을 잊지 마세요. 아래에 댓글을 남겨주세요. 안나가 제임스를 용서하기 위해 올바른 전화를 걸었다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멋진 모습을 유지하세요.